시간에는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호르몬의 특징. 자, 세 번째는 호르몬의 종류. 마지막으로는 호르몬과 신경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극이 왔어요. 자, 그럼 이 자극에 대해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입니다. 자, 추위라고 하는 자극이 왔어요. 그럼 이 추위라고 하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명령을 내리는 곳이 있는데 얘를 우리는 중추신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간내에서 받아들이게 되겠죠. 간내에서. 자, 그러면 이 명령은 자,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자, 크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첫 번째는 신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호르몬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추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정상 체온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겠지요. 자, 신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호르몬이 무엇인가?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를 전달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소가 바로 어디야?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소는 뇌 분비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뇌 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진 다음에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 이것을 우리는 호르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야?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맞게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게 됩니다. 자, 방금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소를 뇌분비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뇌분비샘 말고 분비샘은 또 있어요. 바로 뭐다? 외분비샘입니다. 자, 외는 바깥 외, 뇌는 안 내가 되는데, 외분비샘과 뇌분비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바로 분비관의 유무 있냐 없냐입니다. 자, 외분비샘 같은 경우에는 분비관이 있어요. 있음. 하지만 뭐는 뇌분비샘은 분비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외분비샘에는 뭐 침샘, 땀샘, 소화샘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자, 땀샘에서 땀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분비관을 통해서 올라가겠지요. 침샘도 마찬가지, 소화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내분비샘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비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을 만들었을 때 얘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시킨답니다. 자, 이런 내분비샘은 우리 몸에 많은 곳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뇌하수체가 있고, 자, 그리고 갑상샘이다 라고 하는 거 있지요. 뭐 갑상선암 이런 거 있지. 자, 이 갑상샘도 대표적인 내분비샘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뭐 정소, 난소 이런 거 있지. 얘네들 모두 다 내분비샘이 된답니다. 그럼 이런 내분비샘에서는 뭐를 한다고? 바로 호르몬이 생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호르몬의 특징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호르몬은 방금 말했습니다. 내분비샘에서 생성된다. 자, 두 번째,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운반이 된다. 자, 세 번째, 자,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통해서 막 운반을 하다가 이 호르몬에 반응하는 기관, 즉 표적기관에서만 작용합니다. 그러면 바로 표적기관은 뭐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표적기관은 뭐가 작용하는 장소? 호르몬이 작용하는 곳. 자, 요것은 하나의 기관일 수도 있고 하나의 세포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매우 적은 양으로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호르몬이 부족하면 결핍증, 많아지면 너무 많이 분비되면 과다증, 이런 질병이 또 생겨요. 자, 그리고 5, 6, 7번이 있는데, 자, 호르몬은 신경보다 좀 천천히 전달됩니다. 자, 신경 같은 경우에는 뉴런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좀 빨리 전달되는데, 호르몬은
신경보다 천천히 전달되겠지요. 왜?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운반을 했다가 자기가 작용하는 표적기관에 가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자, 하지만 작용 범위는 넓어요. 왜? 표적기관. 자, 호르몬과 작용하는 기관에선 다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작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속 기간도 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척추동물 사이에는 종간 특이성이 없다 이 말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질병이 생겨요. 우리가 많이 아는 당뇨병이 생기겠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슐린 주사를 놔줘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람한테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당뇨병이지. 자, 그럴 경우에 돼지지, 돼지, 꿀꿀 돼지, 돼지한테도 인슐린이 있습니다. 돼지의 인슐린을 뽑아서 사람한테 주입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똑같은 사람의 인슐린과 같은 작용을 하느냐? 네, 같은 작용을 합니다. 즉, 척추동물 사이에서는 종간 특이성이 없습니다. 자, 호르몬의 특징 8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럼 내 몸에는 어떤 호르몬이 있는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르몬이 분비되는 내분비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A는 뇌하수체. 자, 뇌하수체는 뇌 부분에 있는 대표적인 내분비샘입니다. 자, B 이름은 갑상샘, 목 부분에 있고 나비 넥타이 모양이래요. 자, C는 이자. 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화작용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자는 되게 중요했어요. 왜? 3대 영양소를 모두 다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D는 부신인데 D 자세히 보면 이 까만 부분, 얘를 우리는 신장, 다른 말로 콩팥이라고 하는데 콩팥의 모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것이 부신. 자, 마지막 E는 정소 또는 난소. 정소는 남자한테 있고 난소는 여자한테 있는 생식소지요. 자, 얘네들이 모두 다 내분비샘, 즉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소랍니다. 자, 그 중에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첫 번째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인데 성장 호르몬은 말 그대로 뼈와 근육 등 몸의 생장을 촉진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누구를 자극한다?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럼 갑상샘에서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많이 자극하니까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킵니다. 즉 오줌과 관련되는 호르몬이랍니다. 자,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티록신.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자,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슐린, 하나는 글루카곤.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 항상성 조절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다 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아드레날린은 심장 박동을 촉진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랍니다. 자, 정소와 난소에서는 성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분비됩니다. 이런 성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2차 성징을 발현하게 되는 거지요. 자, 호르몬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분비된다?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 자, 그리고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다니다가 특정 기관 또는 세포에서 그 작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 호르몬과 신경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경로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었지요. 자, 첫째가 바로 뭐야? 신경을 통해서. 자, 두 번째가 호르몬을 통해서인데 신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뉴런을 통해서 신경이 전달됩니다. 자, 뉴런을 통해서 쭉 신호를 전달합니다.
전달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호르몬인데 자, 호르몬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되어야 되겠지요. 자극이 왔을 때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되면 이 호르몬은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의 흐름을 따라 주기동을 하다가 호르몬이 작용하는 세포, 즉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에서 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경과 호르몬은 모두 다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서로 정보를 전달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첫째는 전화 쓰는 방법, 두 번째는 편지 붙이는 방법이겠지요. 그러면 전화와 편지 쓰는 것 중에서 전화하는 거에 비교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신경이겠지. 신경은 호르몬보다 좀 빠릅니다. 자, 그러면 호르몬은 어떻게? 자, 편지, 전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 신경과 호르몬이 있는데 먼저 신경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 같은 경우에는 뉴런을 통해서 자극이 전달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고 효과는 짧습니다. 즉, 뉴런을 통해서 자극이 신호가 쭉 전달되면 끝이야. 자, 그리고 작용 범위는 좁아요. 왜? 뉴런이 있는 곳에서만 자극이 전달되니까. 자, 그런데 특징은 뭐야? 자, 뉴런에서는 역주행은 없다 그랬었지요. 한쪽 방향으로만, 일정한 방향으로만 자극이 전달됩니다. 자, 그러면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되는데, 자,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비교적 반응 속도는 느리고요. 효과의 지속성도 좀 길어요. 자, 그리고 작용 범위도 넓습니다. 자, 그 혈액을 타고 막 돌아다니다가 자, 호르몬이 작용하는 세포 또는 기관에 가면 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용 범위가 넓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세포, 특정 기관에서만 호르몬은 작용하게 된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호르몬의 뜻, 호르몬과 신경의 비교, 호르몬의 특징, 그리고 호르몬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